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규제 완화책이 나오고 또 이제 곧 규제가 추가로 나온다고 하는데 최근까지 부동산의 분위기에 변화는 없냐?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매물 빠지고 문의 증가, 잠실 아파트 실수요자 꿈틀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잠실을스 전용 84가 한 달 전에 19억이었는데 21적 3억에 매매가 됐대요. 급매물 위주 문의 늘어 기존 세입자 매수 관심 높고 리센트 18.5억 급매물 나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 급매물 빠르게 소진된다. 그 vs 시장 반전 모멘텀 없어.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위기가 이런데요. 저는 이 정규 강의 기간이었잖아요. 정규 강의 기간 동안에 저희 직원분들이랑 저랑 다 현장에 나가 있어요. 되게 웃기죠. 원래 강의한다 그러면 이 정규 강의 이제 기간은 지나갔거든요. 강의한다 그러면 이제 집에 앉아가지고 강의 자료 계속 만들 것 같잖아요. 전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이제 강의를 듣고 현장에 나갔을 때 괴리감이 없는 걸 되게 원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들으시는 분들이 돈을 벌기를 원해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엄청 다녔어요. 전국 다 다닙니다. 근데 규제가 많이 풀렸잖아요. 일단 제가 확인한 건 뭐냐면 규제 지역에서 풀리잖아요. 거래량은 늘어요. 근데 거래량이 느는데 이게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보면은 지방장은 올해 한 4월 달 이후 좀 특이하긴 하죠. 그러니까 수도권이랑 달라요. 수도권은 2021년도 10월 달부터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2월 달에 떨어지고 이랬는데 2월 달 넘어서 강원도 같은 데까지 가면은 좀 늦게 떨어졌는데 4월 달 전까지는 거래가 좀 있었는데 4월 달 정도부터 사람이 뚝 끊겼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전국에 2022년도 4월 달 이후로 사람이 없었고 수도권과 그리고 지방도 벗겨나지 못했는데 한 7월 달에 이제 2차 충격이 왔는데 그게 진짜 컸어요. 덜컹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집을 반드시 팔아야만 하는데 팔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사람들이 슬슬 이제 망해요. 23년도에 이분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스탠스를 바꿨네, 규제 완화하네 얘기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단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드라이브 해와서 그 안에서 지금 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부작용이 이제 쏟아져 나와요. 23년도에 나올 거예요. 물론 정부가 이거를 방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잘할지 아무도 모르죠. 아시겠지만 집을 가진 사람들이 망하면 집 가진 사람이 당연히 제일 크게 망하겠지만 그 뒤에 이어서 임차인분들 얘기도 나오고 은행 얘기도 나와요. 과연 이 데미지를 어떻게 잘 흡수하거나 또는 구제라고 얘기하긴 뭐하고 좀 이렇게 완화시켜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정부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긴 했죠. 그래서 나가보면은 규제 지역을 풀잖아요. 거래량은 느는데 문제가 뭐냐면 꼭 팔고 싶은데 못 파는 사람이 많이 밀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시장에서는 규제를 풀었을 때 수요가 딱 늘어난 만큼만 거래량이 늘어요. 되게 약간 어떤 시장이냐면 수요를 완전히 없애놨잖아요. 5년 동안의 규제, 그리고 대출 중지, 그리고 이제 뭐 통계 조작 얘기는 안 할게요. 사실 그건 뭐 아직 드러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되게 겁을 많이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그 금리 발작이 있었고 뭔가 좋은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쨌건 정부가 예전에 각오했던 대로 정권 말에 그러니까 스파이크를 때려가지고 수요를 아예 땅에 눌러놨단 말이에요. 그럼 규제를 풀면은 이 수요가 살짝 풀려요. 아, 요거 되면 사야지. 예를 들어서 15억 원 대출을 풀어줬잖아요. 그럼 시장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15억 원 대출 한도 때문에 못 사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시장에도 불구하고 집을 살 건데 내가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안 사고 버티고 있는 사람 중에 살 수 있어요. 뭐 전세를 들어가 버렸다든가 이게 돈이 없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냥 적단 말이에요. 지방도 규제를 해제하고 거래량은 느는데 가격이 반등이 될 리가 없죠. 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은 매물이 쌓여 있었고 저렴하지만 내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어서 팔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쌓여 있는 구간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요 정도 규제 완화가 딱 그걸 뚫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의견이 지금 분분한 건 알지만 제가 다녀온 잠실 시장은 가격이 반등할 수 없어요, 아직.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잠실이 만약에 가격이 반등된다면 이게 의견이 다 수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이에요.
지금 요거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전 시장이 뭐 금리가 내리든 다시 어떤 거래가 나오든 간에 반등했다는 얘기 이렇게 쉽게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사가 한동안 이렇게 나왔어요. 거꾸로 가볼까요? 21.3억에 팔렸던 게 한 달 만에 19억에 팔렸다. 잠실 2억 털썩 이렇게 기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거꾸로 이것도 19억에 팔렸던 잠실이 21.3억에 매수 2억 반등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러분 여기가 단지가 얼마나 커요. 단지가 크면 클수록 이 동간, 그 동과 층 그리고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되게 달라요. 이 정도는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과거 거래 내역을 보시면 이 정도 차이는 계속 났어요. 이거보다 더 크게도 났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면은 시야가 뻥 뚫려요. 그 와중에 앞에 뷰도 나와요. 그리고 학교도 가까워요. 그리고 역도 가까워요. 이런 동호수랑 그리고 저기 끝에 있어가지고 해도 안 들고 막 안 좋은 것들이 주변에 있는 그런 동호수랑 같을 리가 없죠. 기왕 잠실에 사는 건데 좋은 데 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달라요. 리센치에 18.5 급매물이 있잖아요. 이게 조건이 뭔데요? 막 일주일 내 잔금, 한 달 이내 잔금? 집 상태는 어떤데요? 채무가 많이 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살 때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경매 넘어갈 물건은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은 개인별로 그리고 동호수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시장 전반 분위기를 읽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거래량이 없으니까. 아니 시장이 문을 열고 무슨 그 거래를 할 수 있게 시장 문을 열어줘야지 속에서 거래가 되면서 뭐가 많이 팔렸고 뭐가 안 팔리고 매출이 어디가 올랐고 이게 나오지. 시장 문을 걸어 잠그고 속에서 자기들끼리 몇 개 주고 받아봤자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 통계가 나오겠어요. 지금은 시장이 제 기능을 아예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나와도 분위기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떠한 흐름으로 가고 있냐 정도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일단 문의는 늘었어요. 잠실에 문의가 는 지는 꽤 됐어요. 근데 문의가 느는데 이 문의가 누구냐? 매도인들 문의도 상당히 많아요. 불안하니까. 이런 거죠. 꼭 팔아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팔기는 싫은 거예요. 이 가격에. 그런데 내가 버텨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세대수가 몇 개예요. 집 가격 어떻게 됐는지 규제 풀린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증여 상담도 있고 전세 월세입자 상담도 있고 상담할 거 되게 많아요. 문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의가 물어났어도 이런 질문까지 해요. 사장님 알려주셔서 감사한데 다 좋고 문의가 늘었잖아요. 늘었지. 늘었는데 사장님 몇 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이 늘어난 문의량이 몇 년 전에 비교했을 때 어때? 그러면 택도 없대요. 그러니까 시장은 여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기저효과라 그러죠. 땅바닥에 붙어있던 수요가 조금 늘어나니까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잠실엔 급매물이 남아있고 이거는 시세랑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은 멘탈 나갔고 꼭 팔아야 돼요. 그 매물은 소화가 돼야 돼요. 전세로 나가든 매매로 나가든 경매로 넘어가든 아무튼 시간이 지나서 소화가 돼야 돼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왜냐? 부동산 시장은 일물일가지예요. 그 사람들의 물건을 내가 살지 말지 정해야 되고 이 사람들의 물건이 없어졌을 때 그 다음 얘기는 달라요. 무조건 계단식이 아니에요. 18.5억에 급매에 팔아야 돼요. 19억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19억 밑에서 거래 물량, 매매가 나와 있는데 얘네가 어쩔 수 없이 팔라고 내왔는데 소화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차분하게 18.6억, 18.7억, 19억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따로 저 사람들 따로예요. 옛날 시장이면 섞여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급매물이란 호칭이 붙어서 자연스럽게 같이 소화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 싸게 샀네. 이유가 있나? 뭐 직거래인가? 이런 생각을 해도 기사화는 안 됐죠. 거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하나하나의 거래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됐을 뿐이에요. 문의는 늘었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건 아니에요. 예전보다 조금은 나아졌죠. 규제를 풀어서 수요가 약간 살아난 딱 그만큼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보는 물건들은 굉장히 싼 물건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장은 긴장하고 있어요. 왜 긴장하고 있냐?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혹시 반등하는 건 아닌지 분위기가 변할진 않을지 그래서 내가 혹시 이 가격에 팔면 후회하는 건 아닌지 굉장히 망설이고 이 매물은 들어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분들의 매물이 들어가는 거랑 정말 꼭 팔아야 되는 사람의 매물이 남아있는 거랑 수요가 아직도 부족해서 그게 안 팔리고 있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내가 꼭 사고 싶은 매물을 사는 사람 따로 꼭 팔아야 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갑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되게 혼동의 시장이어서 잠실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잠실은 실수요, 실거주, 장기거주 정말 여러 가지로 개발 호재도 있고 옆에 재건축 단지도 있고 정말 의미하는 바가 많아요. 인간의 롯데타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잠실 아파트 단지는 저 송파 지역에서 정말 주택의 수급의 어떤 기준점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스터디 대상이거든요. 세대수가 너무 많아요. 아파트 단지가. 그러니까 여기서 시세가 나오면은 앞으로 송파나 잠실 옆에 있는 인근 지역까지 시세가 어떤 식으로 가겠다가 예측이 되던 어떤 바로미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되는데 여기조차도 아직 뭐 분위기가 싹 바뀐 느낌이 안 들거든요. 최악의 시기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닥을 다질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을 다지고 있고요. 다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워낙 많이 떨어졌어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예전만큼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직 아니잖아요. 그럼 나중에 봐야 되는데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여기에 지난 1년 동안 집을 사고 싶지만 사지 못했는데 규제가 풀리고 분위기가 바뀌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사람의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또 대출 문제도 있고 금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고요. 섣불리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시장의 바닥을 다지고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 안에도 꼭 팔아야만 하는 못 버티는 매도인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고 여러모로 봤을 때 수요가 이것까지 싹 다 훑어가기엔 아직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건 좋아요. 그런데 기사가 나올 때 막 반등한다. 몇 억이 올랐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약간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보고 얘기해 주는 게 좋은데 사실 여기 중개사님들도 많이 지쳤어요. 문의는 많은데 거래는 없고 사방팔방에 막아놨잖아요. 지치시죠? 그건 이해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맘쯤 됐으면 바닥을 다지고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여기는 원래 실수요가 많거든요. 물론 인근에 헬리오시티 문제도 있었고 인근에 입주가 있을 때면 얘네도 흔들흔들 하고요. 앞으로도 종종 입주가 인근에 더 좋은 입지에 있으면 흔들흔들 하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수요가 있는 게 입증이 된 곳이거든요. 옛날에 여기 단체 입주할 때 2008년이었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이때 거의 여기 전세가 지옥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순간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회복을 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는 실거주하실 분들이라면 지금 그렇게 망설일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 사견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워낙 좋잖아요. 장기간 가져가기 괜찮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시장 분위기는 아직 큰 변화는 없다. 그런데 변할 조짐은 충분히 있지만 이 안에는 매매자, 매도자의 포지션이 각자 다르고 매수인들이 원하는 건 하나다. 아직 굉장히 저렴한 내가 원하는 매물. 그 중에서도 시장의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새로 나올 수 있는 수요자층까지만 있다. 근데 이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것도 있어요. 여기를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규제가 충분히 안 풀렸거나 전세로 이미 다른 계약을 해버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나중에 순차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나중에 만약에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 탄력성은 강할 곳이에요. 무슨 얘기냐? 선택을 하실 거면 지금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사라 말라가 아니라 지금부터 알아봐서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이 있는 분들이야말로 가서 팔로우업을 해야만 하는 단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규제가 완화돼서 어디가 살아났다. 이게 자극적으로 보이겠지만 아직이에요. 여기만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만 늘었지만 거래량이 늘었다는 건 수요가 약간 늘었지만 그 수요들이 가져가는 건 정말 급한 매도인들의 싼 매물 뿐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은 아직 논하기 너무 일러요. 시기상조고 시장의 바닥 다짐, 회복의 준비 요 정도까지는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